이 상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은 f 3-루트5하고 f 2루트5의 값을 구하시오. 인데 얘는 구할 수 있죠. 3-루트5가 2하잖아. 그래서 3-루트5를 어디 대입하면 되니?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3-루트5에 뭐가 된다?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뭐니까 2루트5는 2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2루트5를 여기 대입해서 2 곱하기 2루트5에 마이너스 A 이게 답이 되는 건데 A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잖아. 근데 A를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도 2가 등호 들어가 있고 여기도 2가 등호 들어가 있죠.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F2는 x 이퀄 2는 위에 대입해야 되냐 아래 대입해야 되냐? 둘 다 해도 되지. 위에 대입하면 3 나오고 밑에 대입하면 4 빼기 A 나오니까 A가 얼마 된다는 겁니까? A가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답이 나오겠지. 1 대입하기 날라가고 답 얼마냐? 3 플러스 3루트 5 이렇게 나와. 질문도 없지? 없으면 박스에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수를 나랑 끝내는 걸 목표로 한다. 이슈쌤한테 합성함수 역함수 다 끝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숙제가 몇 개 나간다고? 200개. 숙제가 200개. 아, 저거 해야 되는데 주말 나온 거 그때 우리 조사했었지. 누가 못 나온다 그랬지 이번 주에? 저요. 둘 다? 네. 왜? 토요일 학원하고 일요일에 저 생일이라 생일이라서. 뭐 가족 모임 있니? 있기도 하죠. 어? 있기도 하고. 와 그냥 개소리 하지 말고. 일요일 10시에 하는 건데 그걸 왜 보다 임마. 어? 뭐라고? 안 올 거라고? 좀 이따 못 친다고 상담 좀 해봐야 되겠다. 네. 그럼 숙제 200개 해올 수 있어 너? 좋아야죠. 어? 좋아야죠. 믿어도 되나? 너 그만 빚어라. 자, 우리 유형 5번부터 봅시다. 유형 5번부터는 여러 가지 함수죠. 여러 가지 함수 중에 1대1 함수, 1대1 대응 4가지입니다. 그냥 맨날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야, 항등함수는 뭐냐? 항등함수. 보통 항등함수는 이렇게 i라고 많이 표시하는데 항등함수의 의미가 뭐니? 정의역에 있는 숫자를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뭐 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죠? 그러니까 항등함수의 수학적인 표현을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x는 뭐냐면은 x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입니다. 대입했을 때 대입한 숫자하고 결과값이 같아야 된다. 이게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뭐니? 상수함수. 상수함수의 정의 아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상수함수 정의 아는 사람? 일정하시면 커지는 거. 일정하게 점점 커진다고? 괜찮으시죠? 상수함수 정의가 뭐냐? 아무거나 넣어도 똑같은. 아무거나 넣어도 똑같은 굉장히 평범한. 그걸 좀 수학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을까? 정의역에 있는 어떤 원소를 넣더라도 함수값이 늘 하나의 값으로 일정하게 나오는 걸 말하는데 그걸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치역이 몇 개인 함수, 치역이 한 개인 함수 이렇게 표시하면은 방금 전에 말했던 바가 간단하게 표현되죠. 1대1 함수는 뭐 해야 되니? 너무너무 중요하고 얘는 3년 내내 쓸 거기 때문에 1대1 함수의 수학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대1 함수 수학적 표현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바로 촥 나와야 돼. X1. 그렇지. x1과 x2가 다르면 거기에 해당되는 함수값인 fx1이랑 fx2도 달라야 된다. 이게 1대1 함수의 수학적 정의죠. 이거 뭐도 가끔 나오니?
대우 명제로도 나온다. 그치?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런 식으로. 괜찮죠? 1대1 대응은 어떻게 되냐? 1대1 대응은 지역이랑 무역이가 1대1 함수에다가 1대1 함수의 성질을 가지면서 and 털이 뭐야 이거? 내 털인가? 내 털이 왜 이렇게 났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하고 치역이 뭐 해야 되냐? 같을 때 우리가 1대1 대응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빠른 속도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뭐다? 여기 함수 파트를 전부 끝내는 거다. 유형 5번부터 11번까지 7개 다 하고 시간 남으면 뒤에 것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 주쌤한테 내가 짐을 좀 덜어줘야지. 근데 200개예요. 숙제가 486부터 어디까지야? 200개 넘는 거예요. 486부터 695까지 486에 695 예상 숙제입니다. 선생님 저희 역함수까지죠. 건대 부분은 역함수까지 다 해야지. 그치. 그러면 근데 이게 200개가 안 되는 게 여기서 너는 뭐 빼냐? 중간에 1등급 문제 빠지잖아. 몇 개 빠지는 거니? 몇 개 안 빠지나? 4개 빠지네? 이게 200 몇 개냐? 210개인데 그 중에 4개 빼면은 206문제. 확정은 아니야. 익수쌤이 너네 질문 많아가지고 합성함수 못 끝낼 수 있잖아. 역함수 못 끝낼 수 있잖아. 근데 끝내는 게 뭐다? 좋다. 아니 숙제 그냥 고정시키자. 숙제는 486에서 몇 번이라고요? 695. 이거 숙제. 근데 너 욕했지 나한테 지금. 귓속말로.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너네 주말 나와가지고 내가 너네는 따로 자료를 안 줄 거라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하루 나올 거 아니야. 하루 나오면은 요거 풀면 된다고. 자, 유형 5번 보겠습니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뭐를 하나 풀어볼까? 이게 너무 쉬운데 다들? 베이직한 거는 말고 또 노멀한 걸로 풀어보자. 490번 이런 거 너네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로 한번 해볼게. 그래프로 491번 한번 해볼게요. 아니야, 얘도 쉬워. 뭐 다 쉬운데? 490번 하자. 490번 하겠습니다. 자, x는 1, 2, 3, 4고요. y는 5, 6, 7, 8이다. y는 5, 6, 7, 8이다. 그래서 대응표 그려놓은 다음에 함수 f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봤더니 f2가 4래. f2는 f2가 4라고? 미친 거 아니야? 미안하다. 밑에 거 490번. f1은 7이래. f1은 7. 그리고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f2 마이너스 f3은 3 된답니다. 그리고 이 함수 f는 1대1 대응이래요. 너네 나중에 좀 더 난이도 높은 문제 풀 때, 고난도 문제 풀 때 이 표현이 많이 나온다. 그랬을 때 f3 더하기 f4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네. 혹시 주어진 1대1 대응 이 함수인 f를 보고 이 조건을 본 상태에서 f2를 구할 수 있을까? 있지. f2 얼마인데? 8이겠지. 왜냐면은 함수값의 차이가 3되면서 3되는 게 뭐밖에 없냐? 8하고 5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2가 어디로 가야 되니? 2가 8로 가야 되고 3은 5로 가야 되는데 1대1 대응이니까 4는 6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죠. 간단하지? 그래서 이런 표현 기억하세요. 3되는 케이스가 한 가지밖에 없구나.
그럼 F3 더하기 F3이 5고요. F4는 6이니까 더하면 얼마입니까? 11.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다. 넘어갑니다. 친구들하고 놀러 가니 생일 때 예. 어디로? 워터밤? 못 가는 데서. 워터밤이 어디서 하는 거지 근데? 이게? 그 보면은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워터밤 한 번씩 나오잖아 무대가. 그게 어디 있는 거야? 지역으로 따지면? 전국에서 하는 거 아 아니야? 전국에서 다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안 가봐가지고 왜 웃는데? 말씀이들이 아니 안 가볼 수도 있지. 저희도 못 가요. 너네 나중에 대학생 때 가면 되잖아. 저희 한번 가보세요. 우리 대학생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워터밤이 뭐야 워터밤이. 캐리비안 데이도 없었다 그때는. 있었나? 기억이 안 나. 자, 그 다음에 498번 보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야. 일반적으로 1대1 함수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1대1 함수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증가함수이거나 또는 감소함수가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증가해야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참고로 1대1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1대1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그었을 때 하나씩만 만나야 된다고 그랬잖아. 계속 증가하면 하나씩만 만날 거라고. 혹은 계속 감소한다면 하나씩만 만날 거라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뭐니? 감소하다 증가하든가 증가하다 감소해버리는 순간 1대1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일반적으로야.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증가하다가 감소하더라도 1대1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닌 거야. 근데 이거는 너네가 기억 좀 해놔야 되는 게 시험에 종종 나오고 나오면 학생들이 뭐 한다? 많이 틀리는 거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잘 봐라.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야. 그리고 1대1이 된다는 얘기지. 왜? 하나씩만 계속 만난다 이거. 이런 그림도 있다. 나중에 고난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기억 좀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문제가 나중에 언젠가 나오게 될 거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여야 한다. 혹시 증가함수를 나타내주는 수학적 표현도 알고 있니? 증가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정의역의 원수 x1보다 x2가 크다면 여기가 x1이고요. 여기가 x2입니다. 증가함수가 되려면 누구 함수값이 더 커야 돼? 당연히 더 정의역의 큰 숫자의 함수값이 더 커야 된다 해서 이게 뭐가 된다? 증가함수라는 수학적 표현이다. 감소함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x1보다 x2가 크다면 그 함수값은 오히려 뭐가 돼야 된다? 반대로 누구 함수값이 더 커야 된다? fx1이 fx2보다 더 커야 된다. 이게 감소함수의 수학적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기억해 놔야 된다. 외우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이해하는 거지. 괜찮죠? 자, 그러면 498번 보겠습니다. fx가 뭐라 그랬냐면 a의 절대값 x-1에 플러스 x 빼기 2 요게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절대값 나오면 딴 거 필요 없고요. 그냥 x = 1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두 개의 함수로 쪼개서 다르게 나타내면 됩니다. x가 1보다 크면은 그냥 나오는 거니까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1의 x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에 플러스 a 빼기 2 이렇게 나오겠지. 해서 절대값이 등장하거나 이렇게 두 개의 함수 혹은 그 이상으로 쪼개진 모양에서 1대1 대응을 요구하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챙겨줘야 되는데 첫 번째 챙겨줄 거는 뭐냐면 x = 1 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챙겨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1대1 대응이 되게 해주도록 해야 되는 거지. 아까 전에 말했던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근데 절대값이 있을 때는 참고로 요거를 신경 써줄 필요가 없다.
왜냐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어차피 얘가 날아가고 1 빼기 2에서 마이너스 1로 고정된 점을 지나갈 거라는 거거든. 얘도 여기 지나가고 얘도 대입하면 여기 지나갑니다. 근데 절대값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지. 이때는 뭐 해줘야 된다? 1 대입했을 때 함수값 같은 거를 확인해 줘야 된다. 여기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이제 뭐 하면 돼?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게 만든다. 이 문제의 핵심이 요건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할 수 있느냐? 얘네들 모양을 잘 보니까 직선 모양입니다. 어디에 우리는 주안점을 둬야 되냐면 당연히 기울기에 주안점을 두셔야 되죠. 기울기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가 되면 된다는 얘기지. 어쨌든 기울기가 양이거나 음이 돼야 됩니다. 양과 음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두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같으려면 뭐 하면 됩니까? 곱했을 때 0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풀어주면 됩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거 풀면 되는데, 자, 조심할 거 있다. 그럴 일 없겠지만 요 2차 부등식을 푸는 데 있어서 가끔 이런 놈들 나옵니다. 선생님 2차 부등식인데요? 두 분이 1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데 0보다 크다니까 사이가 아니므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는 1보다 큽니다. 이렇게 푸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냐 안 되니? 되는 분위기인데? 이러면 돼 안 돼?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외울 때 사인이 큰 짝짝이라고 외웠던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외운 게 아니고 빠르게 풀기 위해서 외운 거였고, 그 풀이의 기본 전제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로 한정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큰일 납니다. 빨리 양변에 얼마 곱해서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최고차 함계수를 양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웠던 걸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따라서 답은 뭐가 된다?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 보겠습니다. 유형 7번 502번 같이 풀어볼게요. 502번 난이도가 이제 조금 올라갑니다. 그 499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푸세요. 쉬우니까. 거의 499번 같은 문제 나오면은 대각선이죠. 웬만하면은 502번은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 x는 1 이상 2 이하, y는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 뭐 하면 된다? 정의역과 공역을 이렇게 박스 치시면 됩니다. 여기가 x는 1이고요. 여기가 x는 2가 된다. 그리고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y는 3 이렇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fx는 a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된다고 했고 a는 0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얘가 모델이에요. 1대1 대응이 되랍니다. 1대1 대응. 아래블록 2차 함수죠? 그치? 그리고 이 1대1 대응되는 거니까 특수한 케이스 아니잖아. 아까 말한 특수한 케이스는 어떤 모양들? 뭐 이런 모양들이 존재한다고. 특수한 케이스는 이런 모양들. 이것도 1대1 대응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특수한 모양이 아니고 그냥 다항함수 아닙니까? 다항함수가 이 안에서 1대1 대응 되려면 뭐 해야 돼? 1차적으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되지. 근데 얘 축이 어디예요? 축이 x는 마이너스 1이죠. 축이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축이야. 계속 감소할 수가 있니 없니? 없지. 계속 뭐 해야 돼? 아니,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인데 이상하면 얘기해야지. 축이 x는 마이너스 1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럼 이 구간에서 얘는 뭐 하기만 합니까? 증가만 하잖아요. 증가만 했을 때 얘가 1대1 대응되려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대각선 지나가면 되는 거 맞습니까?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시면 돼요? 이 함수가 1, 마이너스 2를 지나갑니다. 2, 3을 지나갑니다. 요거 두 개 지나가니까 대입 하시면 a, b 값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뭐 풀래? a, b의 합을 구해달래요. 난이도가 올라가지가 않네.
만약에 축이 지금은 축이 뭐라 그랬냐? 마이너스 1이었는데 만약에 축이 x는 3이라면 그때는 여기 두 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어디 지나가야 되니? 그때는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2차 함수 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뭔 말인지. 지나가니까 대입합시다. 자, 먼저 x에다가 2를 대입합시다. 2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8a 더하기 b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 8a 더하기 b가 3이 나와야 되고 1 대입하면은 3a 더하기 b고 그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변변 빼면 a 얼마 나옵니까? 5a는 5, a는 1 대입하면은 b는 마이너스 5 더하면 마이너스 4.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 있게 돼. 넘어갑니다. 부탁부탁 끝내고 이 슈쌤을 도와주자.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 보겠습니다. 유형 8번. 역시 506번을 같이 풀어볼게요. 506번. 정의역이 x는 k 이상이라 그랬고요.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2x 빼기 6이 된다 그랬습니다. 얘가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 얘가 1대1 함수랍니다. 1대1 함수. 그때 k의 최소값을 a라고 하고 fx가 이번에 1대1 함수가 아니고 뭐가 될 때? 1대1 대응이 될 때 1대1 대응이 될 때 k 값을 b라고 하자. 근데 문제는 어떤 1대1 대응이냐면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쉬워요. 요거는 왜 쉽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축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거든. 이거 2차 함수 그리면 어떻게 되냐? 축이 얼마 나오니?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정의역을 어떻게 설정해줘야 1대1 함수가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 k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말이 되니 안 되니?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1대1 함수 되려면 k가 더 작아져야 되나? 아니지. 더 커져야 되지. 최소한 얼마까지 커져야 돼? 마이너스 1까지 커져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1대1 함수 되려면 k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k의 최소값인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여기까지 됐지? 요거는 쉬워. 근데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어딜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런 거 함부로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x에서 x로의 함수라 그랬잖아.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라는 얘기거든. 정의역이 뭔데 지금? 몰라. 근데 모두 공역도 x가 되는 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x가 k 이상이라고 했잖아. k 이상이면은 공역도 k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지. 정의역, 공역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범위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니은자를 그리게 될 거야. 여기는 뭐가 되고 x는 k가 되고 얘는 y는 k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여기 몇 컴마 몇? k 컴마 k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정의역, 공역이라.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하라고? 1대1 대응이 되게 그래프를 그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 2차 함수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말이 되겠니 안 되겠니? 말이 안 되겠죠. 일단 축 왼쪽 부분이 여기에 그려지면 말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뭐 해야 돼? 계속 증가만 해야 되겠네 당연히. 근데 계속 증가하는데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 말이 되니 안 돼? 1대1 함수는 맞지. 근데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은 돼 안 돼? 안 돼. 공역은 k 이상인데 치역은 요거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게 하려면 얘가 어딜 지나가면서 k, k를 지나가면서 쭉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뭔 말인지. 되냐? 따라서 얘가 k, k 지나가야 되니까 지나가면 뭐 하면 됩니까? 지나가면 대입하시면 되죠. 대입하면 뭐 돼요? k제곱 더하기 2k-6은 k.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넘어오면 k제곱 더하기 k 빼기 6은 빵이니까 k 값이 몇 개 나옵니까? 마이너스 3하고 이 두 개 나오죠? 답 둘 다 쓰면 되겠네? 안 되나? 여기 누굴 탈락시켜야 되니? 마이너스 3. 왜냐하면 축이 얼마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만약에 k 값이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는 지나가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애초에 뭐가 안 돼버립니까? 함수가 정의가 안 돼버리죠. 왜?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사이에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공역상에. 그래서 얘는 제끼고 누구만 답이 된다? 이 한 놈만 답이 되고 그래프가 그때 이렇게 단순하게 증가만 하는 형태로 그려지더라.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2니까 B에서 A 빼면 답은 3이 되겠죠. 괜찮죠? 자, 유형 9번 갑시다. 3개 남았는데 3개는 할 수 있겠지. 지금 몇 시니? 설마 시간 안 모자라겠지? 14. 아, 남아요. 남았을 때. 남았을 때가 어느 나라 말이냐? 모르나? 인도지. 인도. 사와디카. 대구. 그 다음 또 뭐 있냐? 공주. 너네 불어, 독일어 이런 거는 잘 모르지? 너무 저런 것 같아. 너무 일본어, 중국어만 가르치는 것 같아. 우리나라. 최근에. 옛날엔 안 그랬거든? 옛날에는 일본어를 거의 안 가르쳤어요. 왜? 반일 감염돼.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친다. 난리 납니다. 막 쌍욕 퍼붓는 거야. 학부모들한테서. 어디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들한테 일본어 가르치냐면서 막. 근데 요새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옛날에 뭐 배우니 전부 다 남자는 독일어, 여자는 프랑스어. 가끔 특수한 데는 뭐 배워? 서바나어. 이거 뭔지 모르지, 서바나어. 스페인어. 그치, 스페인어 가르치. 스페인어를 왜 가르치냐? 저기 남미 가면 다 스페인어 쓰잖아. 몰라? 아, 자식들 역사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참 남으니까 졸릴까봐 하는 거야. 호재가. 남미 보면은 나라 제일 큰 나라 하나 있죠. 상식으로 좀 알아. 나라 제일 큰 나라 어디냐? 진짜 한 대 치고 싶다. 아우 칠레는 엄청 긴 거고 그냥. 브라질이 개 크죠. 브라질이. 여기를 이제 열강들이 먹었잖아. 식민지 시대 때. 브라질을 누가 먹은 거야? 스페인. 브라질, 포르투갈이 먹죠. 그리고 나머지를 싹 다 누가 먹는 거야? 영국. 지금 주제를 좀 생각해봐라. 왜 스페인어 얘기하고 있겠냐? 나머지는 스페인이 다 먹어요. 여기 말고 한 나라가 또 포르투갈이 먹은 나라.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말고 뭐 영국인가 미국은 아니고 영국이 먹은 나라 쬐끄만 거 한 게 있는데 그걸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서 브라질 가면은 공용어가 뭐야? 포르투갈어.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다 공용어가 스페인어 이렇게 되잖아. 이런 역사적 사실을 좀 알아야 나중에 너네 뭐 혹시 아니 여행 가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저런 데 가보면 좋을 거 아니야. 뭐 그런 데 좋아한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나 남미에 걸어가는 하늘 뭐 그런 거 있다며. 몰라? 여행 TV 같은 거 보면 나오지 않냐? 몰라 그런 거? 맨날 인스타나 하고 게임이나 하니까. 자,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보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어떤 모양이냐면 512번입니다. 512번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항등함수랑 상수함수가 너무 쉽기 때문에. 뭐라고? 항등함수랑 상수함수가 너무 쉽기 때문에. x는 236인데요. f라는 함수는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이랍니다. 1대1 대응. 1대1 대응 땡큐죠. 그리고 gx는 항등함수예요. 그러니까 gx가 항등함수니까 항등함수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hx는 상수함수랍니다. 상수함수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특정 숫자가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 f2랑 하이 g3이랑 뭐시요? h6이 같답니다. 그리고
F2 곱하기 F3은 F6이 된대요. F는 몰라.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1대1 대응 조건밖에 없으므로. 그러나 우리는 G3이 얼마인지 알죠? G3 얼마입니까? 3. 평행 함수니까 3. 그러면 상수 함수도 함수값이 늘 얼마란 얘기야? 늘 3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F2도 얼마란 얘기니? F2도 3이란 얘기네. 그러면 3 대입하면은 3F3은 6이야. 2가 3으로 갔으니까 1대1 대응에 의해서 3과 6의 함수값은 2 아니면 6인데 여기가 6, 2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2가 되고 이게 6이 되면 되는 거죠. 그쵸? 뭐 구하래요? F3 더하기 H2 구하랍니다. F3은 얼마가 된다? 2. HX는 얼마였습니까? 3. 그래서 더하면 5가 된다. 종민이 숙제했니? 책을 갖고 왔어요. 같이 앉아. 보자라. 자, 이거 10번 봅시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값 구하기. 이것저것 대입해보고 이제 붙이면 되는데 보통 가장 간단한 수, 문제에서 주어진 수, 뭐 0이나 1 이런 간단한 숫자들 대입하십니다. 경험적으로 단련을 하셔야 된다. 520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렵다고 했는데 F4 구하랍니다. 문제 보니까 F2를 1이래요. 그리고 F의 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 더하기 xy랍니다.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 x에 제일 먼저 얼마 대입할까? 0을 대입하면 f0은 f0 날라가고 f0 더하기 0, f0은 0 되겠지. 근데 해보면 쓸모가 없다 별로. 근데 이런 거 대입해보는 건 좋은 시도입니다. F0은 0인 거 이게 의미 없잖아. 그치? 그 다음 얼마 대입해볼까? 1 대입해보자. 그럼 대입할 게 두 군데잖아. 두 군데니까 X하고 Y에다가 동시에 1을 대입하자는 거야. 동시에 1을 대입하면 좌변이 F2가 되고 여기가 F1 더하기 F1 더하기 1 곱하기 1 해가지고 얘네들 값을 알 수 있게 되죠. 얼마 됩니까? 3 되지 않습니까? 그럼 F2 알았으니까 이제 XY에 동시에 얼마 대입하면 끝나겠니? 2 대입하면 끝나겠지. 그러면 XY에 동시에 2를 대입하게 되면 좌변이 F4가 되고 우변이 F2 더하기 F2 더하기 2 곱하기 2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3이었잖아요. F4는 얼마 됩니까? 10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이건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뭘 대입할까를 생각해보고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거치셔야 된다. 유형 11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번 중간고사 때 나올 확률은 높지는 않다. 나온다면 간단하게. 언제 어렵게 나온다면은 기말 때 어렵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말에 너네 어떤 단어 있냐 맨 마지막에 경우에서 순열조합 있잖아. 거기랑 엮어가지고 까다롭게 나올 확률이 좀 있다. 지금 수준에서는 나와봤자 쉽습니다. 뭐 한번 해볼까? 너네가 제일 싫어하는 거 527번 봅시다. 이거 그때 예전에 하면서 기함수, 우함수 얘기했는데 다 까먹었죠? 잘하셨어요. 자,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에서 x에서 또 x로 간답니다. 이렇게 가자. 가라. 여기 정의역이고요. 얘 공역이다. x에서 x로 가는 함수 f에 대하여 가 보니까 1대1 대응이랍니다. 1대1 대응. 규리 그거 하다가 심심하면 채점 한번 해봐. 중간에. 괴롭지? 졸려? 그러면 저거 하게 해볼까? 중간고사 때 반 살짝 옮겨볼까? 저기 많은 반으로 동대구역이랑 광남 많은 반으로 걔네들이 전부 다 너무 더워. 두 번째 조건 뭡니까? 임의의 x가 뭐라 그랬냐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입니다. 임이란 말은 모든 원소 x에 대하여야 뭐라 그랬니? fx 더하기 f-x는 0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표현 많이 하죠. 뭐 하라는 거냐면 이 의미를 뭔지 모르면 우리는 알고 있는데 모르면 이 5개 숫자 다 대입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다 다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고. 한번 물어볼까? 이거 무슨 함수니?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억하는 사람? 모르면 대입해야 됩니다. 참고로 기함수라고 합니다. 원점 대칭함수. 모르면 대입합시다. 여기 x자리에다 뭐 대입하셔야 돼요?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숫자를 전부 다 대입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f-2는 마이너스 f2 이렇게 되죠. 무슨 뜻입니까? 마이너스 2와 2일 때의 함수값은 절대값 같고 부호 달라야 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1은 이상한 얘기해야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f2는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1은 마이너스 f-1 0 대입하면 f0은 마이너스 f0 1하고 2 대입하면 다시 얘네들로 나온다. 다시 얘네들로. 그래서 요 조건 만족하라는 거거든. 먼저 맨 밑에 거 보자. 이거 풀면 f0 얼마 나오냐? f0은 0이지. 0이죠. 0은 0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거예요. 이미 정해진 겁니다. 요거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f2와 f-2가 절대값 같고 부호가 다르다. 혹은 둘 다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2와 이 요 두 놈 보이죠? 얘네들은 공역에 있는 원소로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나 이 둘 중에 한 놈만 어디로 선택권을 줘가지고 보내버리면 돼. 그러면 남은 한 놈이 자동으로 뭐 된다고? 결정된다는 얘기지. 더해서 연결된 관계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를 한번 보내보자는 거야. 1대1 대응이니까 0으로도 못 가죠. 못 가지. 0으로 못 가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네 군데로 갈 수 있겠네. 그래서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네 군데입니다. 그 네 군데 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1로 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하이. 그러면 2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조건에 의해서. 피할 수 있을까? 야, 2는 어디로 가야 되냐? 자동으로 1로 가는 거지. 얘는 우리가 네 가지 갈 수 있지만 얘는 가는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누구 보내면 되니? 마이너스 1 보내야 되거든? 마이너스 1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밖에 없죠. 역시 둘 중에 아무거나 간다면 자동으로 누가 결정되는 거야? 1은 반대로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한 가지. 이걸 다 뭐 하면 됩니까? 곱하면 답이 되겠죠. 곱하면 답 얼마 나옵니까? 8개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다. 되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함수의 개수. 숙제 다 했니? 왜 너네 숙제 4개밖에 없는데 4개를 안 할까? 손도 안 됐네, 이 자식들이. 야, 너네 이거 전부 적어 나가는 거야. 문자로 다 나가는 거야. 부모님들한테. 숙제 상태까지. 이 자식들. 이렇게 숙제 얼마 없을 때 다 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가관이다. A, C, C, B, C, A. 종민이 숙제 안 했을 거 아니야? 있죠. 이 자식이. 확인 안 된다고. 안 했잖아. 화장실가 시죠. 네. 영상까지 갔는데 어? 영상까지 갔는데 너무 같아요. 믿을 수가 없는데. 넘어갑니다. 서술형 문제 풀어 오시고요. 참고로 숙제는 이만큼입니다. 숙제는 이만큼. 잠깐만. 우리 조사 안 한 거 있잖아.
전원 조사 안 했었잖아 그때. 상관은 그냥 중앙사. 유빈이는 토요일 날 나올 수 있고, 균이는 11시 반에 온다 그랬고, 그치? 일요일도 안 되잖아. 너 숙제 200개 올 수 있니? 어? 아, 너는 안 해도 되는구나. 개꿀이네, 완전히. 근데 어차피 기말이 다 해야 돼, 너. 넌 안 해도 된다. 그럼 균이는 요번 주 못 나오는 거고.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균이는 요번 주 못 나오고. 그 다음에 호재는 문제 없지. 토요일. 될것 같아. 왜 여지를 자꾸 줘? 될 것 같으면 뭐야. 아직 영화관은 정해지지 않았어. 일요일은? 만약 토요일이 된다면 일요일은 안 되고. 일요일이 된다면 토요일은 안 돼. 어? 토요일 몇 시부터예요? 토요일 2시부터. 유빈이는 올 수 있고, 호재는 토요일 2시까지 오고, 시연이도 토요일 안 되고 일요일. 종민이는 우리 3주간 주말 캠프 있습니다. 토요일 올 수 있니 언니 2시에? 몇 시간이나 와가지고 다른 거 안 시켜. 요거 숙제 시킬 거야. 숙제하는 시간 줄 거야. 그때 와가지고. 집에 있으면 안 하잖아. 그치? 그렇다고 해. 괜찮아. 2시 올 수 있어 없어 토요일에? 와. 근데 4시엔 가야 돼요. 4시에 어디를? 학원. 일요일은? 일요일 날은 4시까지 하거든. 그럼 일요일에 와라. 일요일은 10시부터니까. 예? 일요일은 10시부터니까. 네, 토요일 날 2시간 하고 갈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네, 토요일 야, 날 토요일에 그러면 너 1시까지 와. 1시요? 그래, 늦잠 자려고? 3시간이나 이거. 기본 3시간이야. 3시간 더 하는 애들도 있어. 종현이 잔다, 어떡하냐. 너 토요일 1시까지 와라. 오. 알았지? 네, 최대한 일어나 보겠습니다. 개소리 하지 말고 토요일 1시까지 와. 자꾸 뒷걸 쓰냐. 자, 갑니다. 합성함수 넘어갑시다. 합성함수 역함수가 유형이 개 많죠. 21개네. 이수쌤이 다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나는 앞에 조금 더 도움을 주겠다. 네. 숙제 많다. 이거 해와야 된다, 요번에 너네. 특히 건대국어는. 이제 추석 때 와요. 걱정하지 마. 추석 때 안 와. 추석 언제지? 9월 30일. 야, 추석하고 설은 건드릴 생각 아니야. 그때 안 와.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쉬셔야죠. 쉬는 게 아니고, 고향 가야 돼. 짜증나게. 맞네. 가면 조카가 지금 대학생이다. 아, 용돈도 줘야 되잖아요. 용돈이 밑으로 나가고요. 위로 나가요. 어르신들한테 줘야 되지. 애들한테 줘야 되지. 대학생이면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어? 대학생이면 안 줘도 되잖아요. 요새 대학생이 대학생이냐? 똑같이 애지 그냥. 요새 대학생이면은 뭐 지들이 알아서 뭐 혼자 돈 벌고 이러지 못하잖아. 알바. 그치. 알바에서 뭐 할 거 많잖아. 안 돼. 난 대학생 때 등록금 거의 내가 벌었는데. 요새는 못 벌죠. 네. 왜? 너무 비싸요. 비싸. 내가 처음에 대학교 입학했을 때 등록금이 180만 원이었나? 왜 이렇게 싸요? 선생님은 1900년대. 그래, 지난 세기다 사실. 자, 합성함수 봅시다. 40년 전? 쌤, 준민이가 40년 전이라는데. 준민이가 40년 전이라는데. 개념이 없고. 나 곧 있으면 뭐 환갑이냐 임마? 합성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를 두 개 합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선입견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합성한다 그러면 용어로는 애플 서클 G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F 서클 G. 명칭은 여러분 편한 거 쓰면 됩니다. 서클 쓰기도 하고요. 합성이라는 우리말을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트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도트. 처음 듣니 도트? 처음 들어봤지? 도트라는 말도 쓰는데 요거는 비추천합니다. 요 영어 단어 요거 일본식 표현이야. 너네 네이버 닷컴 할 때 그 닷이야. 근데 일본 애들이 도트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옛날 그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 영향이 커가지고 도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이제 부를 겁니다. 이 선입견이 뭐냐면 요거 뭔 말인지 알지? 종현아 눈 뜨자. F 서클 G하고 G 서클 F는 다르다. 이 표현 뭔지 아니? 정확한 표현 알아야 되죠? 그쵸? 무슨 뜻입니까 저거?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지. 맞아.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고 너네가. 예를 들면 x가 1, 2가 있고요. y는 3, 4가 있고요. z는 5, 6이 있답니다. x에서 y로 가는 게 g라는 함수고요. y에서 z로 가는 게 f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x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z로 가는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이 함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니? 많이 낚이는데 뭐가 되냐 이 함수 이름은? x에서 z로 가는 함수 이름. 뭐 되니? 이 함수는 f 서클 g가 되는 거니 g 서클 f가 되는 거니? g 서클 f가 되는 거니? f 서클 g가 되는 거니? 누가 되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진행시키려면은 어느 함수를 먼저 진행시켜줘야 되냐면 g를 먼저 진행시켜줘야 되잖아요. g를 먼저 진행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gx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다시 f에다가 씌우는 요 모양이 나와야 되므로 이 함수 이름은 뭐 되는 겁니까? f 서클 g가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g 서클 f 아니에요. 그치? 이거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f를 계산하는 거잖아.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관상용이라고 얘기하고 나랑 수업했었나 함수를? 안 했나? 관상용이라고 그러죠. 관상용. 보기는 뭐하니 참 좋은데 문제 풀 때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관상용으로 나오면 빨리 뭘로 바꾸는 겁니까? 풀이용으로 바꿔서 푸시는 거죠.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자. 이렇게. 됐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할 거냐면 이게 F서클 G잖아. 우리가 G서클 F를 만들어 보자는 거야. G서클 F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니? F를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Y가 오고 Z가 오는 이 함수 대응표를 먼저 그리셔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만들어야 돼? G를 만들어야 되는데 G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 거잖아. 얘는 가운데가 달라서 징검다리가 다르기 때문에 함수를 합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드디어 수면제 효과가 오는구나. 애초에 정의가 안 되는 함수도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뭔 말인지. 자 그러면 몇 분이냐? 37분 시간 없어. 37분. 애교를 한 2개 정도 풉시다. 애교도 한 2개 정도 풀자. 자, 500 다 베이직하네요. 548번 볼게요. 그나마 어렵다라고 나온 건데 어려울 거다 어렵지 않을 거다? 어렵지 않을 거다. fx는 x 더하기 a고요. gx는 뭐라 그랬습니까? x 마이너스 2거나 x 제곱이랍니다. 2보다 작으면 위에다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밑에다가. 근데 뭘 구하라 그랬냐? f의 g0 바로 풀이용으로 바꾸겠습니다. 풀이용으로 g의 f0 얘네들을 더하면 10이 된다. a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g0 얼마입니까? g0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 f 마이너스 2 되죠? f0은 a, 그러니까 이거 ga 되죠?
그러면 F-2는 얼마입니까? F-2는 얼마야? 마이너스 2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GA는 어떻게 되니? GA는 A가 2 이상인지 2 미만인지 아니 모르니? 몰라요. 모르니까 뭐 해야 돼? 경우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 나누면 일단 너네한테 어렵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터프로 달아 놓는 거야. 그래서 1번 뭐 하는 겁니까? 1번 A가 2 이상일 때와 2번 A가 2 미만일 때 경우로 나눈다. 그러면 F-2는 마이너스 2 더하기 A 고정이었고 A가 2 이상이면 그때 함수값은 A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걸 더하면 10이 된다를 풀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 빼기 12는 0이니까 3, 4 마이너스에서 A는 마이너스 4하거나 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A가 얼마 이상이라고 그랬다? 2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A는 3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이보다 작으면 뭐 해야 되니?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2에서 그게 10이 나와야 되죠. 풀면 A 얼마 나옵니까? 2A는 14니까 A는 7 나오는데 A가 2보다 작은 값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조건 만족하는 A가 존재하지 않고 A는 유일하게 3만 답이 된다. 이런 풀이를 왜? 뭐? 2A는 14, A는 7 맞잖아. 이런 풀이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경우 나눠야 돼. 짜증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기말 가면 대폭망이야. 경우의 수순열조합 가면 무조건 경우 나누는 거거든. 그러니까 경우 나누는 거 나오면 짜증내지 마시고요. 바로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뭐라고? 자, 유형 2번까지 풀고 끝낼게요. 유형 2번까지 풀고 끝내자. 551번 봅시다. fx는 x-1인데 0 이상 3 이하고요. gx는 2분의 1x 제곱인데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고요. hx는 절대값 x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다. 합성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걸 고르래요. f 서클 g, f 서클 h, g 서클 f, g 서클 h, h 서클 f. 이거죠.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역이 될 수 있는가? hx의 치역이 fx의 정의역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전부 우리가 조사하는 거야. gx 치역 한번 조사해 볼까요? gx 치역 조사하면 어떻게 되니? 요거 y는 2분의 1x 제곱을 그린 다음에 여기 0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치역 어떻게 되냐? 얘 치역. 얘 치역은 0을 대입한 0 이상이 되겠네? 0 이상이죠? 얘 치역이 뭐가 된다고? 치역이 0 이상. 그러면 F 정의역이 0 이상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없죠? 0 이상이지. 여기가 0 이상인데 여기 막 마이너스 나오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번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H 정의역 치역 어떻게 됩니까? H 정의역. 뭐 이거 그려서 확인하셔도 좋고요. 어떻게 확인하셔도 좋습니까? 절대값으로 확인하셔도 좋고 수직선에서. 근데 너네는 이게 더 편하지. 이게 마이너스 1 기준으로 V자 모양 되는 거 알고 있니?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니까 치역이 뭐 됩니까? 0부터 2까지, 0부터 3까지가 되겠네. 0부터 3까지가 되죠. 근데 F의 정의역이 0부터 3까지 문제가 없네? 문제 없어. G서클 F는 뭐니? F 정의역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씩 빼버리면 되죠. 1씩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근데 G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문제 없네. H 지치역 H 뭐였나? H가 0부터 3까지. 어머. 근데 GX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네. 마이너스 1이 있니 없니? 없죠. 없어요. 그럼 어디가 문제가 됩니까? 여기가 문제가 되겠죠. F는 치역 어떻게 됐었냐? F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였는데
h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문제가 없더라라는 거죠. 왜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모든 이게 새로운 정의형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모든 놈들이 여기 정의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답이 안 되는 거 누구였냐? 답이 안 되는 거. gx 여기 0부터 3까지였잖아. 그러면 이게 g에 여기 0부터 3까지를 대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gx가 어디까지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은 뭐가 존재하지 않아 버리니?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버리잖아. 그래서 이 자식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답이 몇 번이다? G 서클 H 4번이 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유형 2번까지 했습니다. 익수쌤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니? 여기 100쪽부터 깔끔하게 100쪽부터 나가면 되겠네. 그치? 숙제 많다. 주말에 나와서 하면 됩니다. 주말에 못 나오는 사람들은